뉴욕 증시 인플레 공포의 폭락, 나스닥 4.73, 다우 3.57.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이 3,749만원, 3,750만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우리 리플도 한번 보고 올게요. 리플은 521원,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확실히 잡을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할 것. 자, 물가와 긴축에 대한 스테이션,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크게 한번 흔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차트를 보면 한눈에 보여요. 어떻게 나올지도 제가 대충 그림을 크게 한번 그려보죠. 자, 한번 보면은요. 먼저 다우죠. 자, 반등 나왔다가 밀렸던 부분이에요. 낙폭이 가장 최근에 컸다. 1년, 2년 사이에 하루 낙폭이 가장 컸다 하면서 자, 이 부분에 와 있어요. 그쵸? 요날 빠지고 저점권 부분에 와 있다. 그래서 다우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그쵸? 코로나 팬데믹 때와 현재 유사한 흐름이다. 자, 그리고 S&P와 나스닥도 차례로 한번 봐볼게요. S&P도 유사한 흐름이죠. 고점 대비 지금 저점권, 아직 저점은 찍지 않았는데 그 부근에 와 있어요. 기술적으로 반등 나왔다가 빠진 부분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나스닥을 볼게요. 똑같죠? 반등 나왔다가 빠졌던 부분이다. 자, 그러면 나스닥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부근에 와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30% 부근, 마이너스 30% 기준점에 와 있다. 팬데믹 때 32%였다. 거의 유사하다.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죠. 흔들거린다. 근데 시장은 지금 절대 가지 못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증시 신경 안 쓰는 연준, 나스닥 고점 대비 75% 하락할 것. 자, 이런 미디어에 머니투데이 국내 미디어죠. 전반적으로 전 세계 미디어에 공포를 드리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는 들어오지 말라. 니네가 들어올 구역이 아직은 아니다. 니네는 아직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자, CMA, 페드워치에서 6월 기준금리 가능성 50bp 인상 가능성 90%, 끊임없이 긴축 50%를 인상해도 시장이 받아주는 선 안에서 한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개인 투자자는 암호화폐 시장과 증시에 아직은 들어오지 마.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유럽 증시 상하이 봉쇄 해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물가가 급등하는 요인들이 해결이 돼야 되겠죠. 0.5%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이 받아주려고 하면 6월 FOMC를 지켜보자고 했잖아요. 상하이 봉쇄 해제 기대감에 중국이 봉쇄가 해제가 돼야 물가가 먼저 잡힙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루브라는 이미 몇 년 내 고점 부근에 와 있다. 3년 내 고점 부근이죠. 고점을 돌파했고요. 5년 내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식과 맞물려서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FOMC의 0.5% 인상이 맞물려서 진행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간 선거가 있죠. 최악의 인플레이션 미국, 트럼프표 중국 수입 관세 줄이나. 자,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죠. 우크라이나, 그리고 자, 정리를 하면, 물가에 대한 이슈는 정리를 하면 우크라이나 이슈, 이 전쟁, 요게 종식이 돼야 되겠죠. 원자재의 급등을 다시 한번 가속화시켰다. 자, 그리고 중국 상하이 봉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미중 관세에 대한 철폐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물가에 대한 스탠스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6월 FOMC에서 뭐라고 말할지, 0.5%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실제 인상을 했다. 그러면 증시가 받아주는 한도 내에서, 만약에 증시가 빠그러진다. 그럼 연준의 스탠스는 바로 바뀐다. 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짤막하게 드릴게요. 연준의 스탠스는 끊임없이 2008년도 이후에 2014년도 6년 만에 금리를 올리려고 그랬는데 못 올렸다. 금리 한 번 올렸다. 시장이 못 받아주니까 금리 2016년도에 한 번 올렸다. 시장이 받아주니까 3번, 4번 올렸다. 시장이 못 받아주니까 금리 인상 중단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했다. 시장 빠그러지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와 압도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시장 빠그러졌다. 그쵸? 조금 더 빠그러질 수 있다. 그러면 FOMC의
기준점은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2008년도 이후의 연준의 모습입니다. 2008년도 이전의 연준의 모습은 자산시장 아까처럼 증시를 신경 쓰지 않았다. 끝까지 올렸다. 증시가 빠그러지건 실물 경제가 빠그러지건 이 이면에는 사실 양털 깎기가 있었다. 그동안 미국 민영은행들의 총 집합체인 51개 주, 그게 연준의 총 합체이죠. 그들의 가장 큰 수익은 양털 깎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기준점으로 한 전 세계 지금의 실물 경제 대비 4배 이상의 자산의 버블이 형성되고 있고, 이 버블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면서 계속되는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한 번씩 충격이 있었지만 결국 다시 연준의 스탠스는 자산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가리라 생각합니다. 즉, 지금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미디어에 나는 연준의 연방은행 총재들과 연준 의장과 니네 들어오지 마! 아직은 안 돼, 들어오지 마! 라고 막고 있죠.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도 같은 시그널, 여기에 루나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들어오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죠. 상방은 열려있다. 여유자금이라고 한다면 이제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이 증시의 전세계 자본시장의 0.2%예요. 제가 언급드렸죠.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은 큰 그림에서 주식시장을 양분하면 대체하게 나간다. 앞으로 시장 규모는 100배 이상 성장해도 이제 20%이다. 그래서 상단은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당연히 내가 사고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항상 언급드려요. 시간으로 해치하며 결국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여유자금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리플의 차트인데요. 지금 이 라인도 깼죠? 이 라인 깨고 지금 이 라인에 와 있어요. 그쵸? 지지 라인 여기도 깨고, 여기도 깨고, 요 라인 깨고, 맨 처음에 요 라인 깨고요. 그 다음 이 라인 깨고, 그쵸? 여기 지지와 저항. 자, 지지. 그 다음 깨니까 여기 와 있어요. 요 라인에 지금. 그래서 지금 리플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장기로 투자한다 그러면 쩐주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물량을 빼시고 싶으면 이 계좌 잔고를, 이 코인의 가격을 부셔요. 부셔가지고 실시간 계좌 잔고를 박살내 버립니다. 그러면 개인은 본능에 의해서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물량을 쭉 빨아먹는다.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그래서 시차란 게 발생을 하고 수정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미래라는 거는 개인 사업자건 큰 그림이면 결국은 시차라는 것이 발생하지만 도착합니다. 그렇기에 여유자금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유자금과 장기. 미래 지도가 리플의 지도는 다 나와 있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죠. 지금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리며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CBDC의 유일한 혈관이자 혈액 통로입니다. 전세계 모든 통화는 CBDC로 대부분, 특히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전세계 GDP의 70%를 차지하는 국가가 CBDC로 바뀌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원화도 카카오와 같이 클레이튼, 그라운드 X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중요한 부분은 지도는 나와 있으나 이 코인의 가격, 섹과의 소송으로 지금 누르고 있죠. 그리고 제드 맥켈럽 물량으로 누르고 있죠. 여기에 시장으로 또 눌리고 있죠. 거기에 루나까지 눌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인의 가격이 박살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언급드려요. 장기로 하게 되면 자기 멘탈을 거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멘탈이 95%여야 돼요. 내가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30만원 되고 40만원 되고 20만원 되고 왔다 갔다 해. 멘탈이 제정신이 아니죠.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팔아야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쵸? 수익도 내가 현금화 시켜야 수익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계좌잔고를 왜 실시간 계좌잔고죠? 계좌잔고를 부시니까. 그러니까 고점이 열려있다 생각을 하시면 그냥 이 가격을 믿지 않으시면 돼요. 시간으로서 XRP, 리플 네트워크의 이 인프라 확장되는 부분이 2023년, 4년, 5년, 2022년 기준점을 잡고 이만큼 가겠구나. 그래서 내가 산 가격 밑으로 반토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믿지 않고 그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동행하는 게 투자의 기본 원칙이라 생각을 합니다. 즉 멘탈을 관리하는 부분, 실시간 계좌를 깨더라도
그 부분은 허상이다. 그리고 가격이 이게 500원을 넘어서 1000원을 넘어서 1500원을 넘어서 간다는 확신, 그럼 본인이 확신하셔야 되겠죠? 끊임없이 모니터링 자료를 보신다고 하면 생각하실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리투아니아 제공업체 핀시의 온디맨드 유동성 제공. 자, 온라인 송금업체 핀시는 ODL을 통해 더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지불을 가능하기 위해 리플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금융기관의 70%가 블록체인이 향후 5년 동안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으며 59% 이미 결제에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핀시는 리플의 첫 번째 리투아니아 고객으로서 ODR의 혜택을 받고 유럽과 멕시코 사이에 새로운 통로를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ODR을 사용하면 실제로 방치된 자본의 10조 달러를 차지하는 사전 자금 조달로 인해 갇힌 자본은 실제로 방치된 자본에 불과합니다. 자, 노스트로 계정에 이 10조 달러가 박혀있죠. 요거를 은행들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1경이 넘는 돈입니다. 이걸 박아두고 낭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엑스커런트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엑스커런트, 리플 네트워크, 전세계 금융기관만을 먼저 첫 번째로 1단계, 요 단계가 완료가 되면 ODL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겠죠. 사실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와 크랙, 그리고 CBDC의 미국, 유럽, 중국의 CBDC 도입, 그리고 지금 약소한 국가들부터 GDP 파이가 작은 국가들부터 도입이 계속해서 되고 있죠. 이와 연관되어서 ODL도 지속해서 멈추지 않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기준점에 맞물려서 아마 확장 폭이 나오고 리플의 세과의 소송에 이어서 그리고 BTC ETF 현물 승인, 그리고 증시에 대한 안정, 여러 이슈들과 맞물리면서 회사 자체, XRP 자체 펀더멘탈의 그 부분과 맞물리면서 저는 상승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짧게 정리를 하면은요, ODL을 사용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노스트로 계좌, 타행 계좌에 썩히고 있는 10조 달러가 해결이 됩니다. 자,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그런 타행 금융기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이 돈만큼 은행은 따로 또 영업비용으로, 영업 전략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수수료와 시간과 이런 모든 시스템이 다 절약이 되겠죠. 이 ODL 확장 소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중국 비트코인 채굴 부활, 전세계 해시율 비중 2위. 중국이 전세계 채굴 2위 국가로 재부상했다. 중국이 채굴을 금지했더니 미국, 캐나다,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채굴 비중이 해시율이 올라가게 되었죠.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봤더니요, 결국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채굴했던 부분이다. 이면을 보게 되면 중국의 채굴 비중은 전 세계에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채굴과 거래는 금지하면서 블록체인과 NFT는 허용하겠다. 이 부분은 대중을 굉장히 무시하는 부분이죠. 그쵸? 결국 중국은 이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 확실성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되는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으로 큰 좋은 소식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에 좋은 역할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자, 분명히 말해서 테이블에 있는 옵션 중 하나는 ETF가 승인되고 우리 모두는 해변에서 즐거운 여름을 축하합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의 트위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그레이스케일의 싸움은 비트코인 ETF에 대한 그레이스케일의 싸움은 섹에 대한 소송으로 끝날 수 있음. 요거를 우리 XRP에 대한 소송을 언급하는 부분인지,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섹과의 소송, 이거는 비단 우리 XRP, 리플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더불어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건 제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렸어요. 비트코인 한 개만 담는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되게 되면 미국 전 세계 증시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미국 증시의 기관 타주들이 다 들어온다. 더불어 유럽, 일본, 한국 계속해서 승인이 나게 되면 전 세계뿐만 아니라 각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가 다 들어오게 된다. 추가적으로 다른 ETF들이 승인이 된다. 제도와 규제권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수용이다. 그쵸? 더불어 지금
테라와 누나로 눌렀죠. 그쵸? 이 부분으로 굉장히 또 암호화폐 시장은 자체적으로도 눌려있다. 중국에 대한 이슈와 현물 ETF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연준 긴축 물가와 맞물려서 자, 항상 역사는 반복되었어요. 급락이 나오면 엄청난 공포가 지배합니다. 그쵸? 미디어에 대한 악재가 나와요. 그쵸? 그리고 개인은 들어오지 마. 니들 영역이 아니야. 그리고 꼭 급등하면 얼마나 찬란한 그런 미디어가 나오죠. 그리고 물리죠. 마지막에 들어오니까. 이런 역사를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단이 열려있다고 하면 여유자금과 장기로서 지금 저축해야 될 좋은 시기라 보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앙은행과 러시아 정부가 결제 도구로서 가상화폐 사용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적절한 허용 시기와 규제 방법을 찾는 것이다. 결국 제도권 편입과 시스템을 짜고 있는 부분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루브라로 알려진 CBDC는 오는 2023년 출시될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은행 제1분행장은 지난 4월 올해 안으로 디지털 루브라의 결제 실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 관련 기사에 러시아 상공회에서 아프리카 국가 간 교육, 가상화폐 통용 방안 제안. 결국 시대의 흐름이며 인프라는 끊임없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CBDC의 혈관의 중심은 바로 리플과 XRP입니다. 자, 로지 리오스. 리플 이사회 멤버이죠. 미국의 43대 재무장관이었죠. 이분이 퓨처 이노베이션 서밋에 지금 나와서 미국의 기술과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항상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의 미래는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자, 로지 리오스, 리플의 이사회 멤버입니다.